자, 그럼 밑줄 좀 칠게요. 자, 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 157페이지. 자, 거기 제3절 재고자산의 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자, 재고자산의 평가에서 어디냐면 거기 이제 박스에 보시면 1번 원가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원가법 보이세요?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줄에 밑줄 좀, 그 1번부터 6번까지. 예. 자, 동그라미 1번 개별법, 동그라미 2번 선입선출법, 동그라미 3번 후입선출법, 동그라미 4번 총평균법, 동그라미 5번 이동평균법. 그리고 여러분 소매제고법을 실제로는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소매제고법이라고 하지 않고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낼 때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가격 환원법, 소매제고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가끔씩 말문제로 내거든요. 그래서 요소까지 인정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에 3번. 큰 3번이요. 자, 큰 3번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와 변경 신고라고 있죠. 자, 거기에서 일단 1번 최초 신고 있죠, 여러분들. 최초 신고라는 제목에 밑줄 좀 치시고. 그다음에 네, 최초 신고요. 이제 쓰시고. 자, 그리고 오른쪽 첫 번째 점에 밑줄입니다. 자,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 표준의 신고기한 3월 31일까지 여기 밑줄 좀 치시고. 그리고 저자분도 2번은 설명해놨네요. 여러분, 그 3번의 표에 2번 있죠? 2번. 자, 2번에 거기 제목 밑줄 변경 신고 및 무신고 후 최초 신고 시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그거에 우리 아까 최초 신고를 변경 신고 기한 이내에 하면 우리가 인정한다 그 뜻입니다요. 자, 그래서 얘도 오른쪽에 첫 번째 점 두 줄 밑줄. 자,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언제까지냐면 9월 30일까지는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밑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4번 무신고 및 의무변경 시 평가 방법 있죠. 자, 거기에서 우리 재고자산의 밑줄 좀 치실래? 표에서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라는 제목의 밑줄 좀 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무신고시 평가 방법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선입선출법의 밑줄.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임의변경시 평가액 보이시죠? 임의변경시 평가액. 자, 전부 다 밑줄입니다. 자, 맥스 동그라미 1번 무신고시 평가 방법. 우리 시험에는 그 재고자산만 출제하니까 무신고시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신고시 평가 방법인 선입선출법하고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 둘 중에 큰 것으로 한다라는 거 암기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석 1번도 시험에 나오니까 두 줄 전부 다 밑줄이요. 자, 평가 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따지면 우리가 신고를 뭐 총평균법으로 하고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는데 금액에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임의변경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5번은 별표, 5번 다른 동네에서 내거든요. 자, 159페이지 5번 세무조정에 별표 치시고.
자, 거기에서 첫 번째 구분의 밑줄. 세무상 재고자산이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보다 크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일단 유보가 돼야 맞는 거죠. 세법상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요. 맞죠? 오. 자, 근데 단기의 세무조정 보이시죠? 단기의 세무조정의 첫 번째 줄에 밑줄 입금산입 유보의 밑줄 치시고 죄송한데 그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은 항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입금산입이라고 하셔도 되고 송금불산입이라고 하셔도 문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재고자산 평가감 밑줄 치시고 재고자산 평가감. 그럼 저자분이 재고자산 평가감 주석 1번 해놓으셨죠? 그죠? 근데 거기 주석 1번에 저자분은 장부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이건 세법 기준이 맞는 표현이에요. 거기 주석 1번하고 주석 2번에 장부 기준으로 장부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거 세법 기준으로 좀 바꿔요. 세법 기준입니다. 장부 기준이 아니라 세법 기준. 그러니까 자, 그럼 주석 1번 바꾼 걸로 밑줄 좀 칠게요. 자, 세법 기준으로 장부의 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표현.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은 세법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에 표 있죠? 두 번째 구분입니다. 5번에. 자, 밑줄. 세무상 재고자산보다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이 크다라는 부등호 있죠, 여러분들? 그럼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세법상 재고자산이 감소되어 있는 거잖아요. 감소되어 있으니까 단기 세무조정의 밑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의 밑줄 치시고 일단 세법상 자산이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당연히 차감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얘는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재고자산이. 예, 그래서 밑줄 좀 재고자산 평가증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주석 2번 밑줄 좀. 세법 기준으로 장부의 재고자산이 과대평가, 즉 증가돼 있다는 얘기죠. 평가가 증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밑줄입니다. 어디냐면 예제 6-1 맨 아래 159페이지 맨 아래 예제 6-1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시면 단기의 세무조정이 보이세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밑줄 치시냐면 소멸까지 밑줄입니다. 밑줄 별표요. 단기의 세무조정이 그 다음 사업연도의 반대 조정으로 소멸의 밑줄 별표.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재고자산은 무조건 잔액 차이를 무조건 한 방에 하라고 돼 있죠. 세무조정을. 그럼 한 방에 하려면 우리가 세무조정 자체는 원래 올해 연도 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와 단기를 한꺼번에 해버리는 결과잖아요. 잔액으로 하게 되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는 조정을 해줘야 결론적으로 단기 것만 하는 결과다. 맞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래에 있는 설명도 맞는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어려워지니까. 자, 그러면 됐고요.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셨잖아요. 이제 잔액, 우리가 여태까지는 잔액 차이가 아니라 세무 조정을 그 연도에 발생한 걸 건 바이 건 다 했죠. 맞죠? 근데 이제 얘까지 배우시잖아요. 그럼 얘까지 배우시면 이 두 개를 섞어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세무 조정은 단기 거만 하는 거니까 단기 거를 하나하나씩 차이를 다 조정할 거냐? 아니면 잔액 차이를 한꺼번에 해버리고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는 걸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지금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사례 들어볼게요. 여기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보시죠. 사례 준비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자, 교재 없습니다. 자,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이 100원이래요. 그리고 세법상 기말재고자산이 120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요. 120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재고자산이 많으니까 유보였죠. 플러스 유보. 그죠? 자, 그런데
자, 이제는 이 1기 말에 재고자산 있는 거 있죠. 이 중에 60%를 처분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60% 처분. 60% 처분. 자,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서는 재고자산 100 중에 60%인 60원이 없어지겠죠. 감소. 되셨어요? 처분했으니까. 알죠? 60원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세모는. 근데 세법은 얼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법은 120원에 60%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72원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그럼 우리가 얘를 보면 지금 우리가 2기 중이잖아요. 이게 2기입니다. 2기. 이쪽이 지금 2기예요. 2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2기 때 지금 자산이 여러분들 얼마가 세법이 감소하냐면 12원이 더 감소하는 거잖아요. 확인되세요? 그럼 우리가 자산이 감소하면 소득처분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유보. 되세요? 그 마이너스 유보니까 그냥 차감 조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얘는 뭐가 되냐면 유보 추인이에요. 추인이 원래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추인 나올 때마다 저렇게 되는 게 추인이구나 라고만 여러분이 조금씩 느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실 수는 없어, 추인을. 저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유보 추인이 그거죠. 우리가 처음에 차이가 났던 자산이 나중에 미래에 소멸하면 많았던 세법 쪽에서 그만큼 더 많이 소멸되면 우리가 그만큼 이재용 회장님이 소멸하면 그만큼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한다. 자산이 많았으면 소득이 많았지만 나중에 그 자산이 없어지면 우리가 자산이 더 없어지면 그만큼 소득이 더 감소하는 거니까. 맞죠? 반대의 세무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의 처분이 대표적인 자산의 소멸사유 아니에요? 자산은 여러분들 우리가 처분해도 감소되잖아요. 맞죠? 되셨어요?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60% 처분했죠, 여러분들. 60% 처분하면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장부는 얼마 남아요? 그렇죠? 40이 남죠? 왜냐면 추인이 앞으로 시험에 여러분 많이 괴롭혀요. 그렇죠? 진짜로 많이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추인의 개념을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좀 느끼셔야 돼요. 바로는 잘 안 돼요. 40원. 근데 세법상 재고자산 얼마가 돼요? 48원. 맞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러면 잘 보세요. 1기 말에, 자, 1기 말에,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1기 말에는 우리가 세법상 재고자산이죠. 세법상 재고자산이 장부상 재고자산보다 20이 많았죠? 20이 많음. 이렇게 쓸게요. 그대로. 좀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는 게 제일 좀 좋으니까 추이는 진짜 나올 때마다 좀 느끼시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처분 60% 했죠? 60% 처분했던 이제 세법상 재고자산이 장부보다 얼마가 많아요? 8이 많죠, 8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2기 중에 세법상 재고자산이 장부상 재고자산보다 8이 많아요. 맞죠? 20이 많았다가 8이 많아요. 그러면 12의 차이가 해소가 된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로 따지면 얘가 차이가 12가 소멸. 소멸이는 해소.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얘가 만약에 100% 처분하면 둘 다 0이죠?
100% 처분하면 둘 다 0 되는 거잖아요. 재고자산이. 그러면 차이가 났던 20이 다 소멸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60%만 팔았으니까 60%만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이 많았다가 8이 많으면 12의 차이는 해소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반대의 세무조항하는 게 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계속 설명드리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비교했죠. 이렇게 비교해서 얘는 40 많고 얘는 48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쯤 12 마이너스 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재고자산이 60 감소, 재고자산이 72 감소니까 여기 마이너스 유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했죠. 되시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추인의 개념만 알면 그냥 얘를 거꾸로 반대세무조 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 반대세무조는 유보, 반대세무조.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유보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산 20이 세법이 많았다가 8만 많으니까 12의 차이는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조금씩 알아가시면 돼요.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할게요. 알겠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지금 녹화 중입니다, 여러분들. 됐다. 자, 그랬다가 이제 회사가 재고자산을 신규로 매입을 한 거예요. 신규로 재고자산을 매입했는데 원래 150원 매입했거든요. 150원 매입했는데 회사가 재고자산을 모르고 100 매입했다라고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럼 이때 세무조항 어떻게 돼요? 이때 소득처분은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플러스 유보가 되겠죠. 또 자산이 세법이 지금 50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유보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럼 이제 이건 쉬운 질문. 그러면 2기 말에 장부상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가 돼요? 2기 말에 장부상 재고. 그렇죠? 40 있었다가 다시 100 증가했으니 140 되겠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2기 말에 장부상 잔액은 재고자산이 140. 동의되시죠? 왜냐면 100에서 60 감소에 40 남잖아요. 40에서 다시 100 증가해서 140. 근데 세법은 120에서 70이 감소했으니까 48이었죠. 남아있는 게. 48에서 다시 150 매입했으니까 198이에요. 이렇게 되셨죠?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 시간 드릴 테니까. 48 남아있고 다시 150 증가했으니까 198 잔액.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조. 이거 일단 여러분 재고자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는지 재고자산은 무조건 기말의 잔액 차이를 무조건 하라고 했었죠 아까. 그럼 기말에 잔액 차이 나잖아요. 이거 잔액 차이. 맞죠? 요거 잔액입니다. 잔액.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다 제대로 쓸게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요. 여기는 얘는 잔액입니다. 지금 녹색으로 친 얘는 잔액이에요. 그렇죠? 이 기 말의 잔액이죠. 잔액이고 우리가 아이고 저 손에 살찐 것 같은데 손가락에? 안 들리지? 예. 이렇게 손가락이 살쪘나? 왜 이러는 거야? 네? 아니 72가 감소했죠. 60% 팔았으니까. 120에서 60% 감소하면 72 감소하죠. 그럼 48 남죠. 48에서 150 증가하니까 198. 자,
그다음에 여기. 근데 우리가 얘는 이기중의 차이다. 이기중 차이. 되셨어요, 이렇게? 얘는 이기중, 여기 있잖아요. 1기 말에서 2기 중 차이 발생해서 누적적으로 2기 말 자리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재고 자산은 무조건 기말 잔액 차이 하라고 했어요. 기말 잔액. 그럼 잔액의 차이가 58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지금 유보해야 되겠죠? 58 유보? 그죠? 재고 자산이 지금 세법이 58 많으니까. 맞죠? 그래서 58 여기다 쓸게요. 58 유보. 이렇게. 되셨어요, 일단은? 이렇게. 예, 잘 보세요. 58 유보. 조심하실 게 뭐냐면, 그럼 보세요. 우리가 2기 말의 잔액 차이 58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2기 말의 잔액 차이 58 분석. 보시면, 1기 말의 잔액이 20 차이 났죠? 났다가 20 중에 우리가 12원만큼 여러분들 마이너스 됐잖아요. 감소됐죠? 그랬다가 다시 50의 차이가 증가했죠. 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2기 중에 차이는 결론적으로 플러스 38 난 거잖아요. 마이너스, 여기 하면 마이너스, 여기. 여기가 플러스 20 됐죠? 되세요? 플러스 20? 세법이 플러스 20 많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랬다가 12만큼 감소했죠? 세법이 12만큼 더 감소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시 세법상 재고자산이 50이 또 증가하죠? 되세요? 이렇게? 증가해서 결론적으로 2기 중에 38 플러스가 나가지고 플러스 20에 플러스 38 해가지고 58 된 거 2기 말. 되셨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세무 조정 원래 뭘 해야 돼요? 요걸 해야 돼. 요거 2기 중 차이, 2기 것만.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얘를 만약에 우리가 근데 지금은 단기말 잔액으로 하라면서 무조건 재고자산은 잔액으로 하는 거 잔액 차이가 나잖아요. 시험에서는 요거 안 줘요, 여러분들. 그냥 2기말 잔액만 딸랑 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자산의 차이가 지금 58이 세법이 증가하죠. 많죠. 많으니까 일단 자산이 많으니까 유보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잔액을 해버린 거잖아요. 잔액을 했다라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색깔 좀 구분할게요. 왜 이러지? 미치겠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1기와 2기를 그냥 같이 해버린 거예요. 잔액으로 해버린 거예요. 잔액은 항상 누적이에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2기 것만 해야죠. 그러면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의 차이가 얘죠, 얘. 맞죠? 얘를 우리가 차이를 없애주는 게 추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 요거 송금불산이 송금산 얘예요. 없애주면 누적으로 했다가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면 단기 거만 해버린 거죠. 되셨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기말 차이는 누적인데 기초의 차이를 없애면 단기 거만 38 하는 결과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잘 보셔야 돼. 그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우리가 각각 근연도에 발생한 차이를 각각 건 바이 건으로 세무정하는 거 있죠? 요처럼. 잠깐만. 색깔 다 썼는데? 잠깐만요. 뭐로 해야지? 주황색,
요거 요 이기중 요거 이기중 차이 요거 한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래별 그 연도에 발생한 단기에 발생한 걸 건 바이 건으로 다 하는 거 우리가 거래별 세무조정 방식이다라고 불러요. 되세요? 응. 그럼 거래별 세무조정 방식은 가산조정 결론적으로 38 나오죠? 눈 확인하죠? 요 주황색 동그라미 치면 가산조정 38 나오죠?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뭐냐면 이거 연두색. 연두색은 기말잔액이죠. 기말잔액. 그럼 기말잔액으로 한 건 연두색 뭐라? 연두색 동그라미 칠게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면 기말잔액 방식으로 한 것도 여기 송금불산이 가산조정이죠. 가산조정 58, 차감조정 20이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도 결론적으로 가산조정 38 한 거예요. 둘은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잔액, 기말잔액 세무조정 방식이다라고 해요. 기말잔액은 뭐냐면 잔액이니까 누적으로 한 방에 다 해요. 다 하는데 누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세무조 단기 것만 하는 거니까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는 반대 세무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 두 개를 섞어 쓰면 안 돼요. 가끔씩 이 두 개 섞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우리가 기말의 자산이 차이가 나. 그럼 기말의 차이가 난다라는 건 그건 잔액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보실 건 어차피 잔액으로 하든 거래별 방식으로 하든 최종적인 결론은 같다라는 가산조 38. 했죠? 대신에 제가 유의 드릴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둘 다 같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래별 방식을 하셨는데 기말자는 또 하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거 어떨 때 그런 건 실제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 그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쓰시면 안 된다. 네, 그것도 둘 중 하나만 택하셔야죠. 그죠. 내가 익숙한 건 주로 익숙한 건 이쪽인데 근데 여기 재고자산 동네는 무조건 기말잔액만 줘요. 아시죠? 그러면 딱 보시자마자 기말잔액은 누적이다 한꺼번에 하고 과거에 세무 좀 줄 거예요. 요 차이 없앤다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됐어요. 이제 그 실기 입력하는 거 설명 좀 드릴게요.